자, MBN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어쨌든 결국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예. 뭐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코스피 시장이 또 0.4%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0.4%. 어쨌든 코스닥은 보면요, 이렇게 키워볼까요?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올라가건 바이오가 올라가건 이 1000포인트를 넘어서도 계속해서 올라서고 있다. 일단 수급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외국인이 조금씩 좀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1000억, 코스닥 109억. 물론 뭐 많이 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계속해서 좀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많이 사는 건 아니니까 이제 뭐 주식이 많이 올라가진 않죠. 다만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뭐 나쁘지 않다 보니까 초급등하는 종목들, 뭐 메가MD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메가 스터디. 아마 이런 거를 뭐 다 수익 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뭐 따라서 뭐 단타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위즈코프가 어제부터 연상, 2연상 간 거고요. 그들을 바로 이제 에스코넥이 바로 뒤쫓고 있고. 교육주에서 뭐 대교, YBM넷, 아이스크림, 에디오. 아마 다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막 뒤따라 올라가는 것들 막 따라 잡는 거죠. 이제 뭐 이런 것도 저는 뭐 나쁘진 않다 보는데요. 다만 이미 급등한 거를 고점에서 따라 붙는다면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그러니까 이 비대면 관련주에서 비대면 관련주가 올라갈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확진자 숫자가 지금 확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일단은 교육 관련주가 좀 먼저 올라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원격자만 앞에 갖다 붙여도요. 원격자만 앞에 갖다 붙여도 오늘은 원격 교육이 올라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원격 근무, 아이서포트, 진작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원격 뭐예요? 원격 의료. 아직 안 갔죠? 원격 의료는 조금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쪽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비대면 관리가 꽤 있고요. 또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뭐 물류 쪽이라든가, 물류가 가게 되면 이제 물류센터, 그다음에 뭐 제지, 이런 정보들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면요, 이 비대면 쪽으로 올라갈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관련주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왜 올라가나, 그 모멘텀이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백신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사실 셀리드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4만 원도 안 되던 종목이 지금 더블 넘게 올라와서 그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니까. 얘도 어쨌든 이 백신 때문에 올라온 건데, 뭐 존슨앤존슨 백신도 일단은 뭐 공급 중단됐고, 아스트라제네카도 30세 이상만 한다고 하고, 또 화이자 백신도 지금 예상했던 대로 생산이 안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백신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다. 근데 마침 우리나라는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감, 미국과 영국은 또 3차 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이 비대면 관련주는 사실은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얘들이 안 가야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는 거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쵸? 우리가 뭐 이 코로나 상황을 없애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 상황에 맞는 종목으로 그 상황에 맞는 종목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백신 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정치 테마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대선이 이제 1년 앞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대선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메타버스. 제가 조금 전에 이거 로블록스 보여드렸는데, 로블록스가 급등하고 있다. 이걸 봤을 때 메타버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주 월급등. 일단은
그 비대면이 좀 왜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뉴스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중대본에서 오늘 신규 환자 700명대 거리두기 격상 고민할 상황. 예, 아침보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지역 증가세가 뚜렷하고요. 다중시설 운영시간 제한 강화 검토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은 지금 이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 하나씩 좀 보자고요. 지금 4월 들어서 이제 5, 600명대로 유지가 됐던 것도 사실 좀 안 좋았던 건데, 그죠? 네, 오늘은 700명대까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네. 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1 넘어섰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모든 지표의 방향이 상황에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모든 지표의 방향이 상황에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70%를 넘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감염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네. 사실 이 정도만 얘기 나와도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만 얘기 나와도요? 그죠? 이 정도만 얘기 나와도 대충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좀 뭐 다시 또 넘어가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 강화 노력은 적어도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타날 텐데 확진자 수가 이미 700명을 넘어서고 있어. 다중 이용시설 운영 제한 강화는 물론 거리두기 단계 상향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 이건 사실 지난주에 고민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지난주에 700명 넘게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워낙에 지금 방역 자체가 지금 1년 넘게 되다 보니까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좀 지쳐 있고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지 않고 방역 조치 강화를 해 다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한 건데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단계 상향은 1년 이상의 고통과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더더욱 선택하기 곤란한 최후의 수단이다. 만약에 이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다면 진짜 심각하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자신이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과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안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네. 지난 9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3주 재연장인데 이거는 3주 재연장이 아니라 강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3주 재연장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3주 이내라도 언제든지 거리두기 단계 격상하고 밤 10시까지 영업시간을 9시로 1시간 당길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저기 뭐예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 안에.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교육 현장에서 등교를 다 되면 하니까요. 거기서 지금 감염된 사례가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교육주가 먼저 간 거예요. 메가MD, 메가스터디가 상한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YBM넷, 대교, 아이스크림 에듀, CMS 에듀. 예. 물론 섹터에선 얘네가 대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얘네가 세게 가겠지만은 이런 테마주들은요 대장주 아니면 하는 게 아니에요. 메가MD, 메가스터디 원래는 YBM넷이 또 대장이었기 때문에 YBM넷까지 지금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쪽의 종목들은 좀 조심하는 게 맞다. 그럼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아까 비트컴퓨터 이야기했죠.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라든가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은 지금 오히려 우리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격 교육, 원격 근무 이쪽에 또 섹터가 좀 강해지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지금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은 원격 의료에 대해서 필요성이 더욱더 강해지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어떤 우리만 지금 규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원격 의료 산업을 굉장히 세게 키우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방송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아마존 케어라고 해서 지금 전 직원들한테 이 아마존 케어를 이 전 직원들한테 제공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아크인베스트죠. 아크인베스트가 이거 로블록스 여기서 매수한 거 아니에요. 또 급등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죠? 예. 근데 이 아크인베스트가 미국의 이 원격 의료 대장주인 텔라독 헬스 이걸 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교육 관련주가 먼저 올라갔지만 아직 못 올라간 건 뭐예요? 예. 원격 의료 관련주다라는 거. 그다음에 원격 근무에서 제가 진작부터 알서포트를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예. 다만 추가적인 상승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이제 또 진짜 어떤 그 근무를 제한한다는 얘기 나온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다만 이거는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오히려 이제 이 원격 의료 관련주로 가라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요, 동방이 올라서기 시작해. 동방 KCTC, 얘네가 대표적인 쿠팡 물류 관련주예요. 예. 결국은 이 비대면으로 가게 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된다. 그럼 음식점에서 밥도 못 먹죠. 이제 또 다 포장 배달을 해야 되죠. 근데 워낙에 지금도 대부분 이 포장 배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 관련주도 괜찮아지지만 사실 포장 배달에 있어서 가장 수혜해 볼 수 있는 게 제재예요. 제지. 그러니까 신풍제지도 지금 방향이 좋잖아요. 주가 차트가 신풍제지, 아시아제지, 영풍제지 어때요? 지금 제지 쪽을 보면은 다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 그렇죠? 결국에는 이 비대면 섹터에 들어가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지에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대형 포장. 그죠? 근데 대형 포장은 윤석열 관련주기도 하고, 또 화성 테마파크의 땅을 갖고 있어서 이재명 정책 수혜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한 정책 테마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을 같이 갖고 있는 거고, 예, 거기에 대형 포장, 말 그대로 포장지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제지 관련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 셋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윤석열 테마로 올라갈 수 있고, 이재명 테마로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지, 비대면 테마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올라가다 말았지만은 최근에 이 자리에서만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만요. 예. 그래서 이런 아직 못 올라간, 어차피 올라가야 될 것들인데 지금 비대면 섹터는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 그 비대면 섹터는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갈 수 있다 그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안 한다면 다음 주에도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그에 대한 모멘텀이 들어가는 거고요. 어떻게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이번 주 금요일이나 또 주말에 또는 주말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결정할 텐데, 하면 비대면 관련주가 그날 빵 가는 거고요. 안 하면 확진자 숫자가 줄겠습니까? 안 줄겠죠. 다음 주에 또 늘어나겠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관련주는 필수예요, 필수. 다만 많이 올라간 것들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에서 올라가는 그 추세 안에 있는,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하는 겁니다. 아직 안 올라간 거. 그쵸? 예. 그래서 이 대형 포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방송에서 공개했었던 한국 패키지가 좀 더 가벼워요. 예. 왜냐면 이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재명 지사 성남시장 시절 때 가장 먼저 또 올랐었던 이 정책 테마주, 예, 무상급식.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정책 수혜주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위생용 종이를 만들기 때문에 플라스틱 환경 규제 수혜주기도 하고, 어쨌든 위생용 종이용기를 만들기 때문에
제재에 있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다 포장 용기에 싸갖고 배달해야 되니까. 작년에도 가장 세게 올라갔던 게 또 한국 패키지 아닙니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아직 안 올라간 비대면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메가엔디라든가 이 메가스터디 이런 거 가는 걸 본다면 얘들이 어쨌든 등교 현장에서 지금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이런 제지 쪽, 아세아 제지, 용풍 제지, 원격 의료 이쪽에 관심을 두신다면은 당연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비대면 관련주에도 가야 된다. 그러나 동방과 KCTC는 어쨌든 쿠팡 이용자가 늘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물류가 올라가는 거고 쿠팡을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가 쿠팡이 최근에 바닥까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쿠팡이죠. 그래서 이 동방하고 KC도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물류 쪽에서 또 윤석열 관련주로 연관돼서 올라 있는 게 바로 한솔 로지스틱스. 오늘 올라가다 말았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꼼지락하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이런 거를 사두는 게 급등한 걸 추적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최근에도 보시면 지금 이 셀리드 같은 경우도 백신 공급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백신 만드는 기업도 딱 오늘 대웅 같은 경우도 급등 나왔던 거 아닙니까? 얘가 지금 5% 끝났지만은 장중에는 17%까지 올라갔었어요. 니콜라사미드 뭐예요? 대웅이 니콜라사미드가 구충제 원료 아닙니까? 구충제 원료. 그래서 이 백신 원료를 만드는 KPS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 있죠. 모더나 관련주들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도 엔투텍이 있고요. 엔투텍 그다음에 AB 프로바이오가 있고요. 파미셀이 있습니다. 원료 만드는 기업 중에서 그렇죠. 근데 모더나 관련 내용을 제가 몇 개 좀 보여드려 보면요. 이 모더나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시자처는 전날 녹십자가 이 모더나의 백신 수입 품목 허가를 신청했고요.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긴급 사용 승인이에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정식 승인 절차를 FDA에서 승인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게 이제 FDA에서 정식 승인 날 겁니다. 그러면 얘도 공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더나 관련주인 녹십자하고 엔투텍, 파미셀 봐야 되는 건데 모더나에서 가장 세게 올라가는 소식이 뭡니까? AB 프로바이오. 이 모더나의 그 창립 멤버가 AB 프로의 사내이사입니다. 그래서 제일 세게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백신 관련주 있잖아요. 백신. 그러니까 이 비대면 관련주가 이 백신 관련주 다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는 게 더 간다고. 요새 보면요. 우리 뭐 대성창투, 에이트너 인베스터 뭐 말도 못하게 올랐잖아요. 지금 시장은 그냥 그 추세 흐름만 본다면 가는 게 더 가는 시장입니다. 그 제가 아까 방송에서 이트론 이야기했죠? 이트론? 자, 이트론도 보면요. 제가 정리한 거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트론. 자, 얀센 모더나 공급이 안개 속에 있다. 어쨌든 모더나 아직까지 이제 이 긴급 사용 승인이지 아직 승인받은 게 아니고 얀센 같은 경우도 좀 중단됐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 중국 백신 들어올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건데 중국 백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데이터 증명이 안 됐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91.6% 예방 효과 나왔고 이게 세계적인 학술지 렌시스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이트론이 여기서 지금 뭐예요? 얼마예요? 이 250원 하던 게 1200원까지 간 거니까는 얼마 올라간 겁니까? 5배 올라간 건 5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은 이 스푸트니크라는 러시아 백신이 게임 체인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러시아 백신이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선진국이 아니다 보니까는 좀 못 믿은 건데
근데 중국은 아니더라도 러시아는 지금 어쨌든 데이터가 증명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그 러시아 백신 만든 곳하고 우리나라 이제 지엘라파하고 백신 계약을 맺어서 이 지엘라파의 자회사인 한국 코러스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한테 공급 안 해요.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인도 가는 거예요, 인도. 인도.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러시아하고 공급 계약을 맺게 되면은 이게 우리한테 바로 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한국 코러스에 누가 투자했냐? 한국 코러스에 이 지엘라파는 바이니스, 보령바이파마, 이세피스, 종근당마, 큐라시스, 휴민시스 예. 이런 애들하고 지금 이제 컨소시엄 맺어갖고요. 지금 새롭게 대량으로 생산을 할 생각이고요. 예. 근데 이 한국 코러스에 200억을 투자한 게 어디예요? 200억. 이트론이에요, 이트론. 예. 이트론은 100억 들어갔고요. 이 아이디어가 같이 들어가서 200억, 지분 16%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받는다 또는 어쨌든 아직 검토도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조만간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는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나라 지금 백신 접종률이 2%가 안 됩니다.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60%가 넘고요. 미국이 지금 30%가 넘고요. 영국은 50% 넘었죠. 영국은. 우리나라 1점 몇 프로예요. 1점 몇 프로. 이것 때문에 욕먹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스푸트니크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입증이 되어 있냐면 60개국의 30억 인구 사용 승인. 일단 60개국에서 사용 승인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전에 요거는 이제 1월달에 나왔던 건데 2월달에 나왔던 건 지지난달에 나왔던 건데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승인 국가 수 세계 3위. 그러니까 모더나보다 더 많은 승인 받은 거예요. 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백신 하면은 화이자, 모더나, 뭐 존슨앤존슨 아닙니까? 그죠? 근데 모더나보다 더 많이 승인 받은 게 바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 나온 걸 보면은 지금 60국에서 승인 받았다는 건데 이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화이자급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중요한 것만 제가 좀 읽어볼게요. 중요한 것만 잠깐만요. 예. 중요한 것만 보면 이 백신은 세계 60개국에서 긴급 사용료가 됐다. 러시아에서는요,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가 스푸트니크 V 3상 시험 이후 60번째 백신 수입이 됐으며, 스푸트니크 백신 이제 세계 30억을 대상으로 사용 승인했다. 물론 이제 뭐, 굉장히 좀 오버를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인도의 현지 제조업체 5개사와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체결할 것이다가 아니라,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도가 어쨌든 이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지난해 8월에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등록했지만 이때는 신뢰가 안 갔죠.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근데 세계 의학 잡지 랜싯은 지난 2월 스푸트니크의 3상 임상 시험 결과를 분석하면서 백신의 예방 효과가 91.7%로 안정성과 효능이 있다고 밝혔다. 예. 세계 3대 의학 잡지예요. 랜시시죠. 세계 3대 의학 잡지입니다. 예. 인정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인도가 인구가 13억 9천인가 그래요. 예. 중국이 14억으로 1등이고 2등이 인도. 인도까지 어쨌든 긴급 사용 승인 받으면서 지금 러시아 백신이 거의 뭐 화이자급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화이자급으로.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백신 공급이 거의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마다한다?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국내에서도 이제 검토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검토를 할 것이다. 검토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검토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 검토한다 그러면 한국 코러스에서 만든 거를 1차적으로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어쨌든 영국이 이제 세계 3대 의학 잡지에 실린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좀 증명됐다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의 FDA에서 승인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신뢰가 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트론 같은 경우도 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셀리드가 국내 백신으로 좀 올라왔지만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트론 이런 것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고 모더나 것도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아니라 본 승인 떨어지면은 AB 프로 바이오 이런 것들 그다음에 KPS 생명과 이런 것들 이 주가가 또 워낙에 바닥에 있기 때문에 급등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관련주는 꼭 봐야겠는 거고요. 이 백신 승인 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꼭 챙겨놓는다면 지금 시장이 뭐 이런 것들이 급등하니까 그쵸? 잘 봐야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노동전문가 미팅 자 위즈코프가 왜 올랐냐 위즈코프가 이게 원래는 이때 이렇게 움직였던 거 보면요 뭐 휘발유값 상승한다 그래요 휘발유값 저 휘발유 도매하고 막 그런 회사라서 휘발유값 올랐다 그러면 올라가고 막 그런 회사예요 근데 어제까지도 보면은 휘발유값이 16조 올랐다고 해서 상한가 들어갔던 건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노동 전문가를 만났다 그래요. 윤석열 총장이 지난 일요일 날, 4월 11일 날 노동 전문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이요. 그래서 뭘 논의했냐? 우리의 윤석열 총장이요 일자리 문제를 노동 전문가하고 논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위즈코프가 지금 1,600원에 있던 게 지금 2,700원까지 내일 또 가면 더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 총장 관련주는요 웃겼던 게 뭐냐면 애니능률이 왜 올라갔어요? 파평 윤씨 그죠? 지금 다 뭐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을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책주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윤석열 총장은 정책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책 나왔죠. 친구가 써준 책. 그러면서 뭐 조국을 수사한 것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한 거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 나왔는데 어쨌든 노동 전문가를 만나서 일자리 문제 논의했다고 하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이 대선에 나온다라고 본다면 1번 정책이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그죠? 자, 위즈코프가 1번 떠올랐죠? 못 사죠, 근데 이건. 너무 많이 올랐고. 윌비스. 얘도 대표적인 일자리 관련주예요. 근데 원래 대표적인 일자리 관련주가 뭐냐면 에스코넥이에요, 에스코넥. 일자리 이야기 나오면 급등했던 게 에스코넥 여기 상한가 같죠? 그죠? 그러니까 몰랐던 종목들이 막 간 거고요. 원래 일자리를 대표하는 종목들은 에스코넥이기 때문에 윌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걸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올라간 걸 사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윤석열이 노동전문가 만나서 일자리 논의한다. 그럼 뭐예요? 일자리 관련주 하는 거예요. 일자리 관련주. 그죠? 쉽게 접근하세요. 쉽게 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복잡하게 막 자동차, 반도체 지금 쇼트 현상에 있어서 뭐, 어떤 장비 쓰고, EUV 장비 갖다 쓰고, 얼마 들고. 물론, 내일 또 삼성전자가 청와대에 불려가서 이 반도체 공급에 대한 또 이 전반적인 산업 회의가 있는데, 뭐 그에 대해서 이제 몇 개 장비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저도 IT 장비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뭐 코미코, PSK, 쌀 다 올라갔어요. 지금은 근데 이런 시장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요. 항상 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아까 로블록스 보여드렸죠. 로블록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떤 회사인지 아실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로블록스 상장으로 인해서 메타버스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예? 이 아크 인베스트가 로블록스를 어디서 매수했어요? 여기서 매수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번에도 로블록스가 급등 조짐이 있다라고 했죠? 올라가고 있죠? 로블록스가. 그러면 IT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IT 장비가 그대로 따라가듯이 메타버스에서 로블록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가에 서졌어요. 그럼 로블록스는 계속 간다는 이야기고 메타버스는 계속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가 뭔지 아시죠? 제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어. 예를 보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또 제일 많이 가고 있는 거고, 컨텐츠에서 한빛소프트, M게임, 예. 하드웨어에서 알체라 아직 많이 못 갔죠. 그리고 하이브가 내일부터 지금 이 보혜수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에서도 가장 많은 매출을 찍고 있는 게 하이브예요. 예, 빅히트. 왜냐면 메타버스를 가장 잘 활용해서 매출 찍고 있는 게 이 빅히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 메타버스가 간다면 빅히트가 안 가면 안 됩니다.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하이브로예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보혜수 물량 때 빠진 건데요. 제가 이때 올라갈 때 분명히 그랬죠. 이게 보혜수 물량이 있어갖고 좀 찝찝하다. 그러면 내일부터 거래가 터지기 시작할 거고, 예. 내일과 내일 모레 거래가 터지면 여기서 또 하이브는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얘네가 이 미국의 엔터까지 인수하게 되면서 진짜 뭐, 그랑데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저스틴 비버도 있고, 그런 애들이 지금 하이브의 소속 가수가 되는 거고, 그런 애들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통한 매출이 나온다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아마 최대 수혜주가 되는 걸 겁니다. 가장 잘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제가 이 로블록스를 보여드린 거예요. 미국 기업입니다. 로블록스. 예. 그래서 메타버스 대표가 급등하고 있으니, 실제로 지금 콘텐츠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좀 마무리할게요, 슬슬. 예. 콘텐츠를 보게 되면은 요거 하나만 볼게요. 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자체 제작 K 콘텐츠로 승부. 예. 자체 제작 K 콘텐츠 승부. 그러니까 지금 OTT는요. 자, 넷플릭스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4천억 벌었는데 5천억을 투자합니다. 번 것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거고요. 그만큼 OTT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고, 잡기 위해서는 뭐예요? 컨텐츠예요. 예. 그러니까 웨이브는 2025년까지 1조 원 투자한다고 하고요. 그죠? 티빙은 CJ ENM하고 JTBC 합작 시너지 콘텐츠 다양화시킵니다. 왓챠는 해외 도청 콘텐츠 들립니다.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죠? 애플 TV 오죠? 이 OTT 대전이 열리는데, OTT 대전. OTT 대전에서 가장 센 무기는 뭐냐? 콘텐츠다, 콘텐츠. 예. 그 우리나라 대표하는 드라마 제작사가 어디냐?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어 있는 드라마 제작사가 어디냐? 어제 말씀드렸죠. 예. 어제 말씀드렸죠? 초록뱀. 뱀이다. 그죠? 초록뱀 미디어. 이런 거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초록뱀 미디어. IHQ. SM 라이프 디자인. 다 우상향이에요. 뮤직 스튜디오도 이 VFX로 올라가는 거고요. 네. 콘텐츠 관련주는 이번 연도 내내 핫할 종목들입니다. 이번 연도 내내요. 네. 놓치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일단 뭐 우리 VIP 회원님들만 다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요. 뭐 거의 매일매일 수익, 이제 포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매일 수익 나고 있는 곳이 아마 여기일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와님 같은 경우도 이 방은 계속 수익이네. 예. 어떤 분은 뭐 설마요 그러는데, 후기 보시면 뭐 어제까지도 이셉시 다 챙겼고요. 오늘 새로운 거 들어갔고, 포트를 구성해서 회원님들한테 특히나 직장인분들, 예, 또 초보자분들 다 따라할 수 있게끔
따박따박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자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가 문자 다 공개했었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신규 회원 다 매수했는데요. 예. 오늘 매수한 거 아마 내일 정도 수익 실현 될 겁니다. 또 내일 매수한 거는 금요일쯤 수익 실현 되겠죠. 보통 1박 2일에서 2박 3일, 3박 4일 정도 보고 있으니까 이 시장에서 아주 센 종목들로 예, 제대로 좀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회원 가입하시는 거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가입 방법 아실 거예요. 한 달에 88만원 예, 가입하시면 한 달 플러스 7일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에서 무료 회원 가입은 필수고 홈페이지에서 무료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전화로 결제하셔도 되고요. 02-3490-4666 통화하시려면 1588-0648 그 다음에 저랑 1대1로 대화하고 싶다. 이 최현덕 대표랑 1대1로 대화하고 싶다 하시면은 샵 2034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최현덕이라고요. 저를 사칭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제 사진 걸어놓고 내가 진짜야 막 그러신 분도 있는데 이런 거 속지 마시고 저랑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 번호 샵 2034로 최현덕이라고 문자 보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회원마다 포트가 틀린 게 아니고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매일 2개에서 5개씩 추천하면서 공부하고 관심하고 이런 거 중에 수익 난감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따지면 올라간 거 되게 많아요. 그죠? 뭐 제일테크노스, 갤럭시 하면 금호석이 뭐 방송에서 항상 2개씩 하나씩 얘기하니까는 따지면 뭐 맨날 수익 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예, 우리 회원들 수익 나는 거는 이 수익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포트 관리를 통해서 내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뭔가를 팔고 삽니다. 그죠? 항상 제가 이 문자도 보시면 팔고 사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삼성중공업 매도해서 어제 이셉시 샀던 거고 또 두종목 매도해서 소프트캠프 샀던 거고요. 그죠? 다 수익 실현한 겁니다. 예. 새롭게 또 매수가 들어가고 있으니 예.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종목 다 말씀드렸고 예. 여러분들 아마 내일장도 내일 모레도 또 다음 주도 아마 지금 시장은 비슷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비대면 관련주 핵심적인 것들은 정리해드렸고요. 백신부터 또 정시테마, 메타버스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 외에도 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또 뭐 긴 시간 동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또 내일 우리 VIP원을 위해서 또 종목 다 발굴했습니다만 한 번 더 체크하고 네, 내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VIP원님들 내일 잘 또 편하게 출근하시고요. 문자대로 하시면 되고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